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끔 노력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 양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권 김광주입니다. 3월달 지금 이 3월달이 중요한 달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금융권에서 과다한 절판 마케팅을 하는 대표적인 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 3월달에 금융권에서 주로 절판할 거예요? 자기들 이제 결산 안 하거든. 그렇지. 자, 우리가 참고로 네. 이 보험회사는 보험회사는 1년이라는 회계년도 이게 보통 이게 결산을 하잖아요. 기업들이 네. 결산월이 3월달이에요. 네. 4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에 3월 31일까지가 1년이에요. 보험회사 회계가 네. 회계 기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회계는 물론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기간도 되겠지만 그렇지. 어쨌든 이제 얼마나 벌었고 얼마나 까먹었고 이걸 따지는 이게 기간인데 1년 동안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2015년 3월 31일까지는 2014년 회계년도예요. 2014년 회계년도가 2015년 3월 31일까지로 마감이 되니까 그렇지. 이때 최대한 실적을 땡기면 2014년도 어떤 게 재무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떻게 그 통계들이 아름다워질 수 있거든. 아름답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보험회사를 주로 3월달에 우리가 소위 절판 마케팅이라고 하죠. 절판은 뭐죠? 떠리. 떠리. 재고 없이 다 팔아치우려고 하는 거. 네. 그죠? 이 기간 지나면 다 찾으려고 해도 없어. 구하려고 해도 없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이게 하는 것이 바로 절판 마케팅.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아마 그 이제 뭐 방송 시차는 있겠지만 3월 달에 이슈된 게 뭐냐면 일단 4월 1일부로 그 실손 보험이 많은 부분이 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실손 보험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실손 보험은 절판 마케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소비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미흡하신 분들은 좀 보충을 해주시는 거는 맞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잘 알고 하자 이거지. 잘 알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 좀 최근에 좀 많이 그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서 몇 가지들 좀 대표적으로 골라서 좀 실손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Q&A 정도 한번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이제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손보험도요. 만 원짜리가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지. 내용은 똑같은데. 그렇지. 그게 어떤 차이일까? 그것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이런 질문이 있으시죠.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뭐 상해에 대한 입원 한도가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을 일시불로 돌려받냐?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로. 그렇지, 많이 모르지. 5천만 원이면 그냥 5천만 원 넣는 줄 알아. 근데 아니라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이제 아시겠죠?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실손이에요. 그렇죠. 실제 손해. 그렇죠. 그래서 뭐 입원이나 뭐 치료를 통해서 그 실질적인 비용이 나왔다면 그 부분을 돌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게 이제 한도가 5천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손해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해서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한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보험을 받았어. 보장을 받았어. 근데 또 보험을 받을 수 있냐? 애매하거든 이게. 또 어때요? 또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실제 손해가 또 발생했다면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실손보험 보장 옆에 가로라는 게 있는데 뭐 1년에 365일 한도, 뭐 1년에 180일 한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는 입원에 대해서는 5천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로 365일 동안 5천만 원을 보장을 받았어. 그럼 한도가 초과되면 못 받잖아요. 기간 초과되면 못 받잖아요. 그 중요한 거는 그 기간 중에 다른 상해나 질병이 발병했다면
그것은 별도로 입원이나 통원이나 처방 조절 가능하다는 거. 예. 예. 음. 아, 꼰대씨 우리 또 갑자기 실손보험에 네. 중복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나? 까먹었지. 내가 까먹었어. 예. 자, 그래서 일단 그 하나에 대한 상해 질병이라는 것들, 그걸 좀 중요시 여긴 좋을 것 같으시고요. 그다음에 통원 및 처방에 대해서는 1년간 180일 한도입니다. 즉 1년에 180건인데 180건을 초과됐다 이거지. 예를 들면 1년 이내에 내가 190건을 초과했다. 180을 초과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해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장 안 해주는데 다시 1년이 지났다. 라면 그 180건에 대한 게 다시 이제 부활.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초기화돼가지고. 근데 1년에 180원. 1년에 180건이 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또 이런 분도 계세요. 그죠? 네, 이런 분도 계시고. 자,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부활이 된다는 거, 새로 영으로 시작한다는 거, 이 부분들 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보상 제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것들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자,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나? 어때요, 꼰대씨? 중복가입했다는 거는 A 보험회사에 실손보험 하나 가입하고 똑같이 B 보험사에 또 하나 더 가입하고 이렇게 몇 개를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중복가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네. 예, 뭐 답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그렇죠. 못 받는다. 비례보상입니다, 비례보상. 비례보상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비례보상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병원비가 100원이 발생했어. 병원비가 10만 원이 발생을 했어. 10만 원이 발생했는데 A 보험회사 하나 들고 B 보험회사 두 개를 들었어. 네. 그러면 A 보험회사에서 10만 원 받고 B 보험회사에서 10만 원 받을 수 없다는 건 총 2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렇지. 이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데 실제 손해는 얼마죠? 10만 원이죠. 그렇지. 근데 10만 원인데 두 군데 들어대서 10만 원 타버리면 내라도 그냥 일부러 억지로 입원하지. 그렇지. 한번 입원하면 두 배가 나오는데. 그렇지. 예, 그래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A 보험회사에서 5만 원만 나오고 B 보험회사에서 5만 원만 나와서 내가 실제로 지불한 병원비인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죠. 비례보상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질문 중에 하나가 일단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실손 보험료가 차이가 나냐라는 거죠. 예. 차이가 납니까? 가입하는 회사에 따라서 실손보험료가 원래는 차이가 안 나야 돼요. 그렇지. 안 나야 되는 이게 정답인데 실제로 나기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설계를 지 마음대로 하거든. 예.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거지.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이제 간혹 방송에서 나오지만 뉴스 같은 데서 나오지만 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을 안 하면 보험 계약자들이 의뢰이 잘 안 따지는 것들도 있어요. 뭐라고 말을 못 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게 왜 뭐라고 말을 못하냐 하면 해당 질병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면 양심껏 해주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을 살짝 모른 척해서 따지면 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치료비가 들어서 청구를 했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청구를 했는데 만약에 9만 원만 나왔어. 그러면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 네, 만 원이 덜 나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만 원이 덜 나왔느냐 이게 따져봐야 돼. 그렇지. 네, 따지는 그 순간에 바로 만 원이 더 튀어나올 수 있어요. 아차 실수했습니다. 이거 고객님 죄송합니다. 바로 튀어나올 수가 있고 또는 요 부분은 이리 해서 이게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을 수도 있거든. 어쨌든 한번 살짝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일단 콜센터 전화를 걸어. 전화를 걸어서 보험료가 보험금이 생각보다 작게 났다. 보험금 지급 상세 내역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렇지. 이 한 말 한마디가 몇만 원 법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한 개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9년 10월 1일 전과 후가 보험업법이 바뀜에 따라서 실손보험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2009년도 10월 1일 이전에는 자기 부담금이 없었지. 없는 상품이었고 그 위에 나온 상품들은 이제 10%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한 번 더 개정이 됐어요. 2013년 때 2차 표준화로 인해서
표준형이 있고 선택형이 있어요. 즉 표준형이 뭐냐면 자기 부담금 10%, 선택형이 뭐냐면은 자기 부담금 20%. 근데 이제 4월 달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가 나오냐면 전부 다 자기 부담을 20%로 하겠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자기 부담금이 높으면 그만큼 그 청구에 대한 자기에 대한 그 부담이 많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인 실손보험에 대한 리모델링 혹시 신규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4월 1일까지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손보험료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면 만 원짜리 실손보험이 있는 반면에 같은 나이에 같은 조건에 10만 원짜리 실손보험료도 있습니다. 고객들이 간혹 이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냐 하면요. 실손보험 전용 상품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건강이나 질병보험의 소위 특약 형태로 실손보험 특약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설계사한테 실손보험 하나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가입해야지. 그러면 설계 하나 해줄게 하고 특 받았는데 그것이 실손보험 전용 상품인 경우에는 단독 실손형 보험이라고 부르죠. 단독 실손형 보험 같은 경우는 뭐 돈만을 해요. 나이에 따라 다 조금씩 다르죠. 아주 싸다는 거죠.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실손보험 없어? 내가 가입시켜줄게 하면서 얼렁뚱땅 기존의 어떤 건강보험이나 모든 사실 보장성 보험에 종신보험에도 실손보험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가져와 버리면 그것은 보험료는 꽤 비싼 상품이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단독 실손보험처럼 실손의료비만 전용으로 커버하는 이 상품이 있다. 그것이 제일 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보장성 보험이 필요한 여러 가지 보장이 있으면서 그걸 가입하면서 실손을 가입할 수 있겠죠. 그럼 전체적인 그 상품에 대한 보험료는 비싸겠지만 만 원짜리 이상은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잘 따져가면서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 추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이 실손보험은 갱신형 상품인데 보험료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죠. 근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액형 보상이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실손형 보험은 전 보험사가 다 갱신형 상품이에요. 맞죠? 실손 특약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가 물어봐서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고민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보험사가 다 갱신형이다. 그래서 선택권이 없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갱신은 특히 이제 두 가지 케이스죠. 기존에 가입한 것들은 주로 3년 갱신형이에요. 3년마다 해당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데 실손보험만 말씀하시는 거죠? 대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단독 실손보험 같은 1년마다 갱신해요, 그죠? 1년마다 갱신.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보험료 갱신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청구하면 보험료 많이 오를까봐. 근데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를 내고 아니면 보험 처리를 하면 그 보험에 대한 요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높아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실손 즉 질병과 관련된 갱신형 보험에서는 나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적인 우리나라 의료 주가가 올라가면 오르기 때문에 청구 마음대로 하셔도 전혀 내 보험료 오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혀 신경 안 쓰셔도 괜찮다. 참고로 하나 더 이제 청구와 관련해서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장성 보험인데 어떤 이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고 중간에 실효가 될 수도 있고 또 만기가 끝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실효 중간에 중도 해지 실효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실효가 되었더라도 중도 해지가 되었더라도 중도 해지 전에 일어난 내 어떤 부상이나 질병 이것으로 인한 치료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많은 회사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이 부분 이제 관심이 가실 거예요.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주잖아요. 맞죠?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들어주는데 그 단체 보험이 실비 보험인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민영 보험사에서 하는 실비 보험을 또 가입을 해야 되냐?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자, 단체 보험은 뭐냐면 어차피 회사 다니는 동안에만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럼 회사 안 다니면
혜택 못 받는 거죠. 같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회사가 안 다니는 시점이 나이가 들은 은퇴 시점, 즉 연령이 많은 시점, 55세 이후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보험 가입하려면 알다시피 보험 가입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파버리거나 약을 먹거나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병원을 갔다 오신 적이 있다면 보험 가입이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거고, 그리고 단체 보험은 뭐냐면 실손에 대한 그 보장 한도가 대부분 보시면 1,000만 원, 즉 입원에 대한 게 민영에서는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지만 단체 보험에서는 보통 1,000만 원까지 보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 이상에 대해서는 보장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보장도 작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단체 보험 실손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실손에 대한 보험은 있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회사에서 이제 가입해주는 단체 보험 같은 거 하는 굉장히 보너스로 생각하세요, 그죠? 그렇지. 이따가 액세서리지. 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내가 싫다 해서 싫다 할 이유도 없고, 그렇지. 그죠? 싫다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단체적으로 들어갔다가 단체적으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액세서리다. 회사가 달아주는 액세서리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아유 나 지금 뭐 병원도 갈 일 없고 뭐 건강하니까 나중에 좀 들려, 나중에 나이 들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이가 들면 그 뭐든 이렇게 때가 있어, 때가, 그죠? 그렇지. 뭐든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겠다. 우리 애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꼰대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 이 새끼야,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이러잖아요. 그렇지. 고등학생인데 공부해라는 게 지금 뭐 나중에 나이 들면 천천히 좀 공부할게. 내가 공부할 필요 있을 때 공부할게요. 그러면 참 똑똑한 소리 한다. 그러니까 그냥 기싸대기가 날아가잖아요, 그죠? 기싸대기 날아가죠. 이게 뭐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지. 나중에 프로포즈를 보험회사에서 프로포즈를 할 때는 사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소위 이제 우량 물건이라 그러는데 가입시키면 손해는 안 보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그렇지만 그때 계속 튕기고 있다가 내가 막상 필요할 때 되면 보험회사에서 튕겨요. 싫어.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상호 적절한 때가 있기 때문에 특히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성 보험, 특히 실손보험, 치료비 이런 것들은 나이가 우리 생로병사잖아요, 그죠? 생로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중에 가입을 하려고 하면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어차피 병원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보험이죠. 근데 이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꼰대씨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때부터 성인 해봤자 2, 3만 원, 나이 많아봤자 3, 4만 원 정도. 그래서 고를 수 있어요. 굉장히 소액으로서 병원비에 대한 보장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셔도 실질적인 병원비 때문에 걱정할 일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라 굉장히 중요한 저렴하고 굉장히 필수적인 보장에 대해서 반드시 핵심적으로는 하나 가져갈 필요가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전국 건강할 때 가입할 수 있을 때 가입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수 있다.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가벼운 살아갈 때 필요한 삶의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삶의 비용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실손보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Q&A 진행했는데 마무리 지시죠. 자, 어쨌든 2015년 4월 1일자부터 신규 가입되는 실손보험료는 자기 부담금이 20%로 확정됩니다. 확정되게 돼 있으니까 혹시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또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전에 조금 가입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다면 저희 www.moneystory.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저희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저희 청취자 입장에서 답변 드리고 도움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